안철수, 김문수 뭐죠? 네? 안철수, 김문수, 뭐뭐 홍준표, 한동훈. 뭐뭐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또 그 화요일 날 나가서 4강은 그런 한심한 사람들. 4강은 안철수다 또 맞췄다. 예, 이번 네. 주에 제가 두 번 맞췄다. 맞추는 김준우. 네. 관역을 정확히 보고 맞췄다. 예, 그렇죠. 명사수. 예. 네. 그런데 본인 운명만 맞추지 못함. 저는 저의 데스티니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근데 어제 오늘 이제 국민의힘 그 4강 그 1대1 토론이 이제 벌어졌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뭐 놀랄 것까지. 일단 첫 번째 안철수 4강의 비결을 알았다. 잘 노출이 안 돼서 그런 거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TV 토론을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뭐랄까 좀 하여튼 뭐가 좀 어색해요. 뭐 하여튼 좀 뭔가 진짜로 걱정되는 의미에서 건강 이슈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그게 이제 하지 않다. 오히려 뭐 속도가 좀 뭔가 좀 느린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봐서 오히려 더 나이가 있으신 김문수 후보가 훨씬 건강해 보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말이 잘 안 들린다, 발음이 안 좋다 막 그러면서 놀리던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하면 저는 직접 보진 않아서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놀릴 정도면 건강 문제가 있나? 저도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었다.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거를 어쨌든 지지층은 좀 보실 거 아니에요. 떨어진다. 지지율이 떨어진다. 어차피 이 4강 싸움에서는 누굴 넣느냐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2명을 뽑는 거니까 안철수 표는 이제는 반은 한동훈한테 가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했는데 한동훈 대표 토론하는 거 보니까 여기도 지금 이걸 다 받아먹을 수 있나?라고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더라. 근데 어쨌든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택일이 없으니까 탄핵을 아까 얘기하는 찬성하는 비율이 국민 지지층 40%라고 만약 한다면 이건 거의 한에게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나머지 60을 어떤 비율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럼 예를 들어 30을 가져간다고 치면 김문수, 홍준표가 그럼 오히려 1등은 한동훈이 되는 거야? 지금 결선에 한동훈 진출 가능성 거의 뭐 상당히 높죠. 네, 그렇게 보세요? 그렇죠, 뭐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는 지금 한겨레가 지금까지 여론조사 분석에 내는 쭉 해놓은 거 보니까 그 어쨌든 간에 약간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왕좌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오세훈 사퇴 이후에 결국은 오세훈 사퇴로 인한 그 오세훈 지지층의 찬탄 여론은 결국은 한동훈이 다 가져갔다. 결국은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3강 구도를 어쨌든 만들었어요. 결국은 만든 거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렇죠. 1차 경선의 결과도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1차 경선도 3강 구도였다는 거예요. 안철수가 뭐 이 무슨 뭐 이 3명에 비해서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그렇지만 3명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휙 떨어진다는 거고 셋은 비등비등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10% 초 뭐 9% 이렇게 나경원 9% 이 정도였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셋은 20 이 정도고.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 요 셋이 이제 나란히 이제 있는 건데 근데 김문수는 한덕수 대망론이 나오면서 좀 꺾여버린 거고 홍준표는 약간 상승세가 있는 거지만 이것도 이제 나눠먹는 한계가 있는 거고 한동훈은 계속 상승세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있어 왔던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결선에는 결국 한동훈이 가기는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저도 그렇게 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제가 얘기하는 건 계속 그 한국갤럽에 나경원 이름 한번 올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대선 주자로 적어도 최근 지난 대선 이후에 쭉 보면 그 1% 이상 이름에 나경원 대표는 한 번도 이름을 올린 적이 없고 안철수는 있다. 그래서 약간 그레이드가 다르고 그래서 아직 나경원은 원내대표급에서도 이제 그 이상을 못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대선 주자로는 아직 국민들이 인식을 안 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고 안철수는 그래도 뭐 대선 출마를 또 뭐 여러 번 시도했고 완주도 한 번은 했고 뭐 이러니까 남아 있었는데 사실은 오세훈, 유승민 두 명이 불출마하면서 얼떨결에 4강이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봐야겠죠, 사실.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나경원은 너무 늦게 출발했고 1차 경선은 조직세가 없는 100% 면접조사로 반영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그 반영 비율이 뭐 중요한 변수라고 저는 봐서 안철수가 나경원의 그 활주로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슬하게 아니 이긴 것 같은데 TV 토론을 보면 한동훈 대표도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안철수 대표 너무 못하셔가지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한동훈은 깐족됐다. 홍준표 후보의 표현입니다. 저희의 표현이 아닙니다. 거기 변호사가 많아. 우리까지 고소하면 어떡해. 홍준표는 깐족대면서 해보자라고 했다. 그렇죠. 서로 깐족된다고 하더니 홍준표가 깐족대면서 해보자 그럼 이렇게 얘기했다.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네, 1부 20분 주도권 토론을 봤는데 전부 검증이에요. 한동훈의 홍준표 너는 왜 이때 이렇게 얘기했어? 너는 왜 이때 이렇게 얘기했어? 당신은 왜 이렇게 얘기했어? 막 뭐 이렇게 하니까 약간 검사 그거고 뭐 그런 거예요. 뭐 맨 끝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좀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똑같아. 하여튼 그런데 그런 질문들이 되게 먹힐까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홍준표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뭐 그냥 다 뭐 했습니까? 이재명도 못 잡아놓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내가 당대표 했으면 계엄도 없었지. 왜 용산이랑 척을 져가지고 그것부터 잘못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짬에서 나는 바이브로 대충 이렇게 넘기니까 오히려 막 한 대표는 좀스러운 사람이 되고 약간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딱히 오히려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가 막 뭐 생머리냐 뭐 이런 이상한 헛소리 해가지고 확 깎였는데 한동훈 대표 딱히 뭐 이렇게 저기 뭘 못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김문수, 홍준표 누가 2등으로 갈 거냐.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한동훈이 너무 하죠. 왜냐하면 홍준표가 맞는 말도 한 것도 있는데 가령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와중에 맞는 말이거든요. 그 예를 들면은 홍준표 정부가 되면 야당하고도 대화를 하겠다. 그거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한동훈은 거기다 대고 어떻게 이재명하고 대화를 한다고 하느냐. 당신은 조국 수홍을 하더니 이제는 이재명하고 뭐 함께 한다고 하느냐. 도대체 당신은 정체가 뭐냐. 홍준표가 도대체 니들이 윤석열, 한동훈 니들이 검사들이 정권 잡아가지고 야당하고 대화 한번 안 해가지고 계엄 선포하고 이게 뭐냐. 정치 이렇게밖에 못해갖고 나락골 이게 뭐냐. 그쵸. 진작에 야당하고 대화하고 이랬으면은 뭐가 돼도 됐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동훈이 아까는 나더러 이재명을 못 잡아갖고 문제라고 하더니 지금은 왜 나더러 대화하라고 하냐. 홍준표 야당 의석이 190석인데 어떻게 대화를 안 하냐. 그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뭐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그게 원론이잖아요. 그러면은 원론에 대해서는 그거는 맞는 말씀이다.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근데 또 민주당도 너무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타고 넘어가야지. 그거를 니는 어떻게 이재명하고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냐, 뭐 이렇게 가면은 그게 답안이 해답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볼 때는 그런 이제 저는 뉴스로 본 거지만. 그런 얘기하는 거 볼 때는 갈 길이 멀다. 하여튼간에 공격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차라리 확실하게 계엄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홍준표
후보의 SNS 글을 하나하나 따박따박 저격하는 방식으로 생채기 내는 게 약간 큰 정치인이나 대선 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될 부분에서 오히려 첫 시작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조금 그 캠프에서 포인트 잘못 잡은 거 아닌가. 근데 싸울 때 보니까 저도 보다가 이제 했는데 옛날에 박근혜 MB 생각나더라고요. 원래 또 같은 피부치끼리 싸우면 겁나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그 이명박 박근혜 경선 진실만을 말한 네. 서로에 대해서는 진실을 하고 네. 자신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일관했던 그들. 그 하이라이트 그 동영상이 있거든요. 네. SBS가 편집한 동영상인가? 네. 그 동영상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 다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요? 박근혜 논리 오지던 시절이에요. 아 봤어 그거. 몇 년 전에 봤어. 네. 근데 우리가 박근혜가 대통령 하던 시절에 그 이미지 있잖아요. 네. 논리가 안 맞고 네. 말이 어눌하고 네. 주술이 호응이 안 되고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고 최고의 공격수입니다. 최고의 진짜 논리 왕입니다. 이명박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예, 이명박이 거의 뭐 그러기 상태에 놓이는데 야 거의 뭐 굉장했죠. 최고입니다. 예. 그게 나이 탓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2007년이잖아요. 2007년일 때랑 2012년 50대 후반일 때랑 60대 중반이 됐을 때 차이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그러니까 좀 슬픈 일이지만 젊을 때 그 마음 고생이 심하면 안 좋아요. 운동권들이 안 좋아요 또. 조로합니까? 운동권들이 이제 노년에 조금 힘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보시는 분들도 괜히 화내지 말란 말이에요. 괜히 여기 유튜브 댓글에서 화내면 뭐 합니까 도대체? 유튜브 댓글에서는 진정들 하시고 여기는 칭찬만 하시고 바른말 고운말만 좀 쓰고 칭찬 김준호 칭찬 이런 거나 좀 쓰시고 뭐하러 여기서 힘 빼고 열냅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김문수 후보는 그냥 근데 좀 또 이렇게 무던하게 나가서 아니 그 열심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잖아요. 계엄 그 탄핵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옹호 모드로 가고 뭐 그런 건 있죠. 역시 긴 시간을 하면은 본색이 나오는구나 이걸 확인도 그렇긴 하고 하네요. 그런 거 확인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2등할지. 아니 누가 1등이 그러니까 아니까 토론만 보면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꾸 한동훈 얘기를 하게 되지만 그렇게 남을 그렇게 공격을 해놓고 홍준표의 반격 그 당원 게시판은 그러면 누가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중요하냐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잖아요. 가족이 쓴 거 아니에요? 말 못하는 거 보니까 가족이 쓴 거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익명 게시판에 누가 썼는지를 뭐 굳이 받아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넘어가잖아요.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본 기구 아니면 아닌 거지. 그래서 뭐 흥행이 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추측은 잘 안 됩니다. 원래 얘기하신 그러니까 딴 데서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일화를 위해서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위해서 김문수로 대동단결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그 생각이 다 다른 거죠. 똑같은 김문수 성향들 사이에서도 지금 한덕수 나온다는데 그러면은 뭐 김문수를 굳이 내가 뭐 열렬히 지지해야 돼? 어차피 김문수는 한덕수를 지지하기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제 우파들이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똑같은 결론과 똑같은 논리인데 한덕수가 나온다고 김문수를 더 열렬히 지지해가지고 김문수를 어쨌든 간에 1등을 만들어가지고 한덕수의 재물로 바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게 그래서 사실은 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좀 망하는 집안이 좀 그래요. 망하는 집안이 뭐가 하나로 안 모아집니다. 얘기가. 그래도 제가 가급적 칭찬을 하나씩 해주자면 잘 생각이 안 나고 김문수 칭찬을 할 일 없을 것 같아서 하나만 하면 그래도 65세 이상 노인 무상버스 시대를 열겠다고 한 것 같아요. 칭찬합니다. 그 이준석이 한마디 했던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이준석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명박도 처음에는 그 무상버스는 아니지만 그 버스 공영제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그냥
그 정도. 예. 그래도 균형 감각을 위해서. 예. 설문에 뭐예요? 김민아 성대모사 김동훈을 더 잘해 김씨로 붙인 거구나. 네. 무슨 얘기인가 했습니다. 지지직에서는 김성열의 한 표다 이런 거 있네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무슨 토론도 하고 뭐 열을 내서 이제 국민의힘이 경선을 하지만 결국은 내가 최종 보스야 하면서 한덕수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오늘 이제 거의 이제는 출마를 다 이제 확정적으로 다 이제 기정사실화해서 얘기를 막 해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까지가 공직자 사퇴 시한이고. 네. 지금 오랜만에 뭐 손학규 대표도 나오셔가지고 뭐 7-80% 왔다 이런 얘기하고. 아니, 오늘 보니까 7-80% 정도가 아니고 거의 95%더만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정대철 아저씨도 그렇게 나오고. 아니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은 다음 주에 화요일에 마지막 국무회의가 있다. 예? 29일인가에. 그러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오늘 문화일보 보도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그 뭐 문화일보 보도에는 요건 없지만 국무위원 간담회 같은 거를 국무회의 하기 전에 한다. 거기서 이제 신상 발언 같은 거 좀 하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민주당이 낸 그 헌법재판관 관련 그 법 개정안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딱 하고 그러면은 그 앞에 하는 신상 발언은 민주당의 이러한 무도한 뭐 이런 거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거겠죠 아마. 그런 얘기를 하고 거부권 행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그날 바로 그만두면은 국무회의에 뭐 현역에 뭐 문제가 생긴다면서요? 그런 게 있다면서요? 저는 정확히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는 그 다음 날인 30일 날 사임을 딱 하고 왜? 민주당의 이런 무도한 것에 참을 수 없어서 예, 이런 이유로 사임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날이나 다음 날이나 뭐 해가지고 어쨌든 5월 4일이 되기 전에 나는 이제부터 대통령을 하랍니다. 이렇게 가든지 오늘 일부 다른 파인애플 타임즈인가? 파이낸셜 뉴스 아니에요? 파인애플 뉴스인가? 뭐 그런데 보면은 한덕수는 국민의힘의 입당도 지금 준비한다. 그 얘기는 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입당을 왜 합니까? 그건 뭐지? 그건 이해가 안 되고. 아무튼간에 사후적으로 입당해야지. 단일화를 한 다음에 입당을 해야지. 아무튼간에 그런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출마 선언 비슷하게 이제 가면 그러고 있는 동안 일단 4월 30일 날 사표를 딱 내면 그때는 국민의힘은 어떤 시점이냐? 그 결선하는 시점일 겁니다. 그때가 그쵸. 결선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일 거예요. 그때부터는 결선에서의 쟁점은 뭐냐? 한덕수가 이제 그만뒀다. 본격적으로 나온다. 이제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만 줄창 얘기한다 이제. 근데 오늘 벌써 다 얘기했어요. 홍준표도 한다. 저기도 누구냐? 한동훈도 한다. 다 얘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근데 장외에 있는 한덕수가 뭔가 쟁점 같은 걸 던지겠죠. 가령 임기 3년. 임기 3년. 임기 단축. 그다음에 김준우의 가훈. 개헌. 김준우 가슴 두근거림. 개헌? 친한계로 오해받아. 뭐 이런 거. 김준우가 좋아하는 개헌 딱 던지고. 그다음에 어제 윤희숙이라는 분이 갑자기 맨날 화내시는 분 아니에요? 화가 많이 나 있으신 분. 나는 세입자입니다라고 하시는 분. 윤희숙이라는 분이 정강정책 연설을 하는데 반성을 갑자기 해요. 국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겨먹어서 우리가 윤석열을 막지 못하고 윤석열이 우리 당 대표들 다 내쫓는데 우리 그냥 뭐 그러세요 이렇게 하고 그게 결국 개헌까지 선포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하면서 잉잉잉 이렇게 했는데 그거야 뭐 그렇다 칩시다. 이제 와서 뭐 그렇다 치는데 지금까지 뭐 하고 지금까지 거기 부안해도 해가지고 아무튼간에 그런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차기 대통령이 되실 분은 임기 3년 단축해야 한다. 그리고 당적을 갖지 말아야 한다. 당 탈당하고 당적을 갖지 말아야 된다. 무당적으로 1호 당원이 아니고 1호 국민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거국 내각을 구성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걸 보면서 근데 뜬금포야 근데?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 얘기를 보면서
저런 주장을 하면서 다음 주에 어떤 사람이 출마 선언을 하는 건가? 약간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근데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사실. 3년 단축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3년으로 단축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그래서 오늘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그거는 개인 의견이에요. 이렇게 정리하긴 했는데. 근데 어차피 이제 여소야 되니까 거국 내각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뭐 그 거국 내각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데 무당적으로. 근데 원래 한동안 다 무당적 아니었어요? 뭐가요?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져서 다 탈당을 했구나 중간 대통령들이. 여당에서 쫓겨나거나 여당에 손을 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근데 뭐 한덕수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죠. 네. 왜냐면은 나 이런 논리일 거란 말이에요. 난 평생 당적을 가져본 적이 없다. 뭐 그렇기도 하지만 나는 어떤 대통령이 되는 거냐? 내가 권력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87년에 문을 닫으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문 닫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정파의 이익을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 엉망진창인 상황을 정리하려는 겁니다. 나는 국민의힘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 사람도 아니고 나는 허정입니다. 뭐 이런 거. 나는 과도내각입니다. 나는 핫발입니다. 문을 닫습니다. 이런 논리일 거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말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걸 막 던질 거 아니에요, 장외에서. 그러면은 결선을 할 때 이 국민의 후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한덕수의 지배당하는 결선이 될 수가 있다 지금. 그러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나 이 판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나 이 판을 기획한 사람은 약간 좀 흐뭇한 마음이 있겠죠. 그러겠죠. 그러나 여론조사 한 걸 보면 이러나 저러나 그게 소용이 없다. 그게 소용이 없다. 오늘 한국갤럽에서도 뭐 그냥 뭐 계속 그 혼조세죠. 7%대로 쭉. 근데 다시 보니까 그 미래 지도자 그거에서 지난 총선 직전에요. 작년 총선 직전에 이재명 23, 한동훈 24였더라고요. 근데 그게 쭉 꺾여가지고 지금 이따가 조금 올라온 게 6, 7 이 정도, 7, 8 이 정도인 건데 한동훈 대표도 처음에 나한테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해줬는데 계속 못 보여주고 뭔가 이제 그러면 한동훈이 생각하는 정치, 한동훈이 생각하는 뭐 정책이 뭐냐는 남한테 시비 거는 안 나오고 그냥 저희는 다릅니다. 저희는 뭐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뭐 그런 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다. 남한테 시비 터는 거.